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대한 빚, 다시 말해 부채라고 그러죠.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죄악이 뭐냐 하면 수수방관보다는 폭등장을 조장을 했어요. 빈곤감을 느껴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꺾이고 심한 경우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조금 길어요. 아나운서처럼 원고 좀 보고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 2022년 후반부터 한 2023년 말 내지는 2024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요. 위기는 기회이다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PD님, 네. 비트코인, 주식, 뭐 선물 옵션 이런 건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뭐 어떤 뭐 프로처럼 뭐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뭐 프로에 뭐 자연인들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자연인도 사실 집에서 살지 그냥 뭐 동굴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동산 즉 토지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이든 연립이든 원룸, 투룸이든 그 형태와 관계없이 부동산과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등 투기성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원시인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고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그것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원룸 투룸이든 간에 일정한 주거 공간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결론적으로 부동산과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강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했어요. 그런데 이 폭풍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빈곤감을 느껴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꺾이고 심한 경우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상담 사례 중에 부부간에 아파트 구입에 관해 가지고 한쪽에선 사자, 한쪽에선 말자, 한쪽에선 팔자, 한쪽에선 갖고 보유하자 하다가 그 기형적 이상한 폭풍 랠리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의견 불이치로 다투고 불화를 겪다가 끝내는 이혼까지 한 경우도 제 실제 상담 사례에서 좀 몇 번 겪어봤습니다. 서로 왼수같이 싸우다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정상이 아닌 기형적으로 폭등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수수방관 정도를 넘어서 왜? 그 공시지가 올려갖고 조세 수입 확충하려고 했다는 게 그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2022년 11월에서 12월까지 특단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2022년부터 23년 전기간 내지는 24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가격 하락 내지는 조정을 거칠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후 거기다 겹친 게 또 뭡니까? 저 러시아의 개망나니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죠. 그래서 더 심화된 게 뭐냐면 그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또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갖다가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각국 세계 정부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권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사실 그 통화량 팽창을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에 개입해 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그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고유가, 고물가라는 후유증을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쟁도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됐지만 전에 제 동영상, 다시 말해서 그 작년 연초에 찍은 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며칠 전에 뭐 주가 지수가 3천이 간다. 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언컨대 2021년 상반기 한 3월 정도로 봐요.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대한 빚, 다시 말해 부채라고 그러죠. 이 바람 붙이는 부채가 아니고 빚을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채 위에 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하고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 밑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찾아보세요. 1월 8일에 업로드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목이 뭐냐 하면 2021년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편이 있어요. 그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문재인이는 주가지수 3,500을 넘어설 거라고 호언장담 헛소리를 뻥뻥뻥 했어요. 그때 주가지수가 2,700을 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1월 8일 날. 그 후 주가지수는 3,300에서 3,400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다시 미끄러져 갖고 현재는 2,400에서 한 2,700, 800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2년 어제 8월 16일 종가 기준으로다가 코스피 지수가 2,533.5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내 예언대로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많은 가격 하락 내지 조정이 예상되며 서울, 강남 등 대도시는 그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거예요. 상승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의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가격 하락 후 반등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그 전 정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같은 거 쌍끌이라고 그러나요? 마치 그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 꽃게 시장, 꽃게 어장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무단으로 아주 파렴치하게 그냥 그 집단으로 와가지고 해경도 단속하기 힘들 정도로 와가지고 다 쓸어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획량이 줄고 물고기가 씨가 마른다고 하는데 바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의 큰 손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쓸어 담았습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일본 사람들 지진 같은 거 염두에 두고 특히 그들은 그 부산 해운대 쪽으로도 많이 구입을 했고 제주도 땅은 뭐 아주 중국 애들이 그냥 다 먹어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많은 그 어떤 가격 폭등하는데 영향을 줬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죄악이 뭐냐 하면 수수방관보다는 폭등장을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끌. 빚내가지고. 지금 고금리예요. 그분들은 과연 이런 하락장, 조정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제 손님 중에 강남에 뭐 수천억대 자산가하고 이따금 시간을 내서 강남의 룸에 가서 술 한 잔씩 할 때는 있어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럴 때 마담한테 아가씨 들여오는 거 조금 있다가 1시간, 2시간 있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둘이 고요히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내년에 실탄 준비해 놓으셨다가 자산을 한 20%, 30% 늘리는 반등에 자산 증식의 해로 삼으십시오 하고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법사님 참 제대로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현실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자본주의의 그 생리상 경제의 어떤 구조상
그때 동참 못 하시고 그때 돈 못 버셨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한번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옛날에 그 97년도에 그 외환위기 직후에 실탄 있는 분들은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어떤 그거를 상기하셔갖고 어떤 그 나라 전체가 조금 많이 힘들 정도로 위기가 올 텐데 그럴 때 대비하시고 한 번의 기회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